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서 유선도는 얘기서 다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중간중간 박혜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편집해 주시겠지. 기가 막히게 또 잘릴까. 그러다가 19금 특집으로 나간다니까. 자꾸 그러면. 남편이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자식 만드는 법 뭐 이런 얘기. 우리 오늘 지금 편집 이거 다 이제 예고편으로 쓰인다. 저 얼음 원래님 계속 막 이러고 삐용삐용. 엘리? 뉴욕은 원래 이렇게.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니자입니다.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 요즘 최근에 밀고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니자 왜 안 자? 그죠? 네. 우리 니자 왜 안 자 코너입니다. 네. 니자님. 성원에 힘입은 니자 왜 앉아. 이번에 주제는 이 자식? 이 자식? 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식에 대한. 그 자식. 네. 이제 주니어들, 나의 주니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희는 자식들이 하나, 둘, 셋씩 있지만, 엘리님은 없잖아요. 노 자식. 노 자식이잖아요. 쌍파이죠? 노 자식 쌍파이죠?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내가 부모가 된다면, 이라는 상상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봤을 거고, 그리고 막상 키울 때 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쉐어했으면 해서 이걸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식이 뭘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 그쵸. 자식을 이제 부모가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식이 진짜 뭘까요? 웁스. 우리 이제 계속 19금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어렸을 때 그런 내 자식에 대한 생각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어떤 애가 나올까? 이런 상상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구체적으로 나는 남자아이를 낳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멋진 남자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이름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때는 한 번씩 하죠. 네. 저도. 성이 미정이니까. 김씨, 이씨, 일씨 막 다 대보면서 여자들은 약간 그런 상상들을 어렸을 때 다들 해봐요. 해봐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하죠. 그래서 딸 이름은 아들 이름 하나씩 전놓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네. 저는 이름 얘기가 생각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름은 이세였어요. 이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제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이세고, 근데 고씨랑 결혼할 줄 몰랐죠. 고이세. 이상하잖아. 흘러야지. 고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이세는, 태명으로 했었어요. 남자들은 생각 안 하는지 몰랐네요. 아무 생각 없지. 자코님도 없었어요? 네, 내가 추상적으로 나중에 애를 키우거나 자식한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한국 이름도 지금 제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섞일 수 있는 한국 이름을 갖고 싶었거든요. 흔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아이의 이름을 생각할 때 막연히 되게 한국적인 이름 있잖아요. 무슨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연. 순자? 그거 제 별명이었어요. 참고로 순자. 아니 왜 순자가 별명이에요? 아니 내가 한국 이름 줘달라니까 짓궂은 저 친구들이 저를 최순자로 불렀었죠. 순자? 뉴욕은 원래 그렇게 독혀! 순자? 순자? 그래서 무슨 연으로 끝나거나 원 그런 식으로 약간 한국의
저희 때는 유행하던 좀 이쁜 애들이 갖는 이름이 있거든요, 또. 그죠. 그치, 뭐, 지연이, 지연이 이런 애들은 또 예뻐요. 뭐야? 그 정말이에요. 희한하게 뭐 지혜 뭐 이런 애들 이쁘단 말이에요. 엘리라는 이름이 사실 요즘 세대는 맞는데 그때는 좀 되게 특이한 이름이었겠네요. 엄청 특이하고, 예, 저는 솔직히 이름으로 그 좀 득을 본 경우보다는 되게 좀 감추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 어디 가서 진짜요? 이름을 말하라고 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이제 엄마들이 좀 힙하시다 이러면은 뭐 아롱이, 아름이 뭐. 맞아요. 아롱이? 나 아롱이, 아름이 다 있었어요, 친구들. 진짜? 예, 난 아롱이. 보롱이도 있었어. 친구 중에. 선물 또는 손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것이 아닌 것. 그쵸. 사실 뭐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자식은 또 하나의 인격체고 네. 자식을 존중해야 되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사실 그거를 분리하기가 정말 그 자기 수양을 쌓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당연하게 엄마는 밥 해주고 나를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지. 뭐 부모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겉으로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갖게 되고 내가 그 부모의 삶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그때 부모님들이 진짜 정말 돌을 닦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부모를 또 이해하는 딱 시기가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럼 나는- 도깨 씨한테 있는 자식의 의미는 뭐예요? 내 거울이지. 지금 와서 보면은 제 대학 동기 중에 지금 LA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집 와이프하고 큰 애가 왔었었나? 둘이서만 동부를 여행을 온 거예요. 아빠가 큰 애랑 와이프만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었나? 자기가 되게 크게 결심을 하고 딸이랑 와이프를 여행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애가 셋인데 그때가 큰 애가 이제 점점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살, 11살 요때였었던 것 같아. 그때였었는데 이 캐릭터가 점점 생기면서 아빠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큰애고 딸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자꾸 얘한테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너무 보이니까 충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의 엄마와 같이 보내는 힐링 여행 뭐 이런 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나도 맞다. 사실은 자식이 그게 어디서 오겠어 사실. 그쵸. 예, 그게 유전자로 오지. 유전자로 오는 거고 평소에 하는 소름 막. 평소에 하는 아빠의 행동, 평소에 하는 엄마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친구가 해준 얘기를 계기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자식은 나의 거울이구나. 그럼 도케님은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제일 나의 거울은 누구예요? 이 거울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어린이 과학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거울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목한 거울. 다리가 길어 보이는 네. 거울이 있고 머리가 막 이렇게 커 보이는. 상체보다도 커 보이는 거울이 있고 꾸불꾸불해 보이는 거울도 있고 셋 다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의 모습이 있어요. 셋 다. 나랑 닮은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저는 다른 성격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유난히 많이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 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닮았지만 내가 하는 것 중에 요거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 요런 것을 아주 꾸준하게 보여주는 애도 있어요. 정말로 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쨌든 여지껏 고쳐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 나는 알지만 고칠 수 없는. 그쵸? 그게, 그러니까는 고칠 수 없는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버릇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나 어떤 그 시간 낭비를 좀 덜 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깨닫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안타깝죠. 그럼 그냥 스스로 깨닫게 그냥 놔두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저거를 좀 도움이 되게 어드바이스를 둘 다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는 일단은 고치려고 처음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죠. 앉혀놓고 막 주구장창 그게 안 되더라고. 네,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큰애가 이제 슬슬 대학 준비를 하잖아요. 네. 이 어느 정도 성인에 가까운 게 돼버렸어요. 애 생각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접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른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안 먹히죠.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은 그냥 다 큰 사람이 대화를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대화의 형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먹혀요. 절대로. 벌써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 그런 나이가 벌써 됐어요. 티네이저는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면 한국 나이로 17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쟤는 일단은 뭐 안 쳐가지고 훈계를 하고 이런 나이는 지났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되게 한번 아들이랑 되게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 나이 또래가 어떤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 이게 탁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말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이. 이거를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방법이 터득이 되더라고. 그 나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좀 듣는구나. 그런 거 이게 뭐 이렇게 좀 터득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막내는 영원한 막내고 10살이어도 막내는 영원한 막내예요 진짜.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나랑 좀 케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기하는 방법은 확실히 첫째랑도 다르고 막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남자이고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좀 다르게 대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여자애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다 이 셋마다 다 다르구나. 방법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치는 모습도 다 다르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엘리님은 아직 이 자식이 없잖아요. 이 자식. 상팔자 제일 상팔자잖아요. 상팔자. 자식의 상팔자. 엘리님은 뭐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은 그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말고의 시기가 사실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는 시기가 좀 지금은 좀 그게 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결혼 정년기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저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도전적인 거를 했어요. 유학을 왔죠. 네, 딱 그 나이에. 그쵸. 저는 네. 유학의 길을 홀로 왔거든요. 다른 이제 저의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바닥부터 이제 새 출발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쵸. 결혼은 정년기의 시기를 놓치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안정적인 선에 올랐을 땐 이미 제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되니까 아이를 2세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아이를 낳아서 맞아요. 뭘 추구하기 위해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렇게 되게 뭔가 막연히 그쵸. 되게 철학적으로 아이에 대한 그런 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떨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의 아이를 낳을 거고 내가 왜 낳아야 하며 낳아서 도대체 어떤 걸 추구하고 이걸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걸 자꾸 선택을 하는 옵션으로 더 키우는 생각이 거를 복잡해지고 더 따지게 되고 맞아요. 30대 후반이 된 지금은 낳고 싶다, 안 낳고 싶다의 선을 확실히 정하진 못했고 다만 이거 하나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변하지 않는 팩트는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 빼박이에요. 그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한 여자로 성장을 해 나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이 시기를 봐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랑 성격이 똑같구나.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그 성격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들었겠다. 맞아. 저희 엄마나 저나 둘 다 똑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 집착이에요. 그리고 쫄보. 근데 이 집착과 쫄보가 합쳐지면은 상당히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했던 굉장히 그 보호 본능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 저도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착적으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보호를 받고 컸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 어느 정도 놓고 뭐 해봐 약간 호탕한 면이 좀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성격이 엄마나 나나 예민하고 약간 집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와, 이 성격 가지고는 애 키우기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같은 성격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저도 제 자신을 배워나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조금씩 배워나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클럽하우스 얘기 또 나오네요.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뭐 원래님도 그렇고 니자님도 그렇고 자코님도 그렇고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막 올리고 아기 때 사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아기 때 사진을 막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빼박이야. 정말 자코님한테서 자코님이 나왔고 니자님한테서 니자님이 나왔고 원래님한테서 원래님이 나오고 이걸 보는데 그러면은 최엘리한테선 최엘리가 나오겠구나. 그치. 그리고 우리 엄마의 성격 그대로 물려받은 내 성격 그대로 물려받은 어떤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휘청이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배우고 배워나가는 중인데 그 아이한테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막연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과정이 그냥 막연히 아이를 그냥 이렇게 쭉쭉쭉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만족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막연히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에 되게 어떤 행위를 하고 목표를 이루고 하면서 그 만족감을 얻잖아요.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그 이상의 어떤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것만큼 내가 참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봤어요. 그 생각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요. 나는 딴 데를 막 보고 있고 막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엄마는 나를 계속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봐?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아들을 이러고 봐요. 얘는 막 뭐 이 얘기하고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엄마 이거 봐봐. 그래서 아니 난 너 볼 거야. 이러고 계속. 근데 그때 어떤 감정이신데요? 그냥 얘가 그냥 계속 신기해. 왜냐면 얘가 내가 보는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 어제 애와 한 달 전에 애와 또 달라요. 얘가 이런 말을 또 하네? 이건 또 어디서 배웠지? 이건 와 이제 이런 개그감이 생겼어. 약간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좀 지나면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얘집백개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게 신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도 내가 신기한 거지.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엄마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게 내리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자식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해주는 도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자식이 없어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릇? 각각의 그릇이 있으니까 삶의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자식을 통해서 저는 사랑을 정말 받기만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사랑을 내가 받은 걸 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였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깨닫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운데 특히나 그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자식을 통해서 그거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저랑 애들하고 일부러 많이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우리 큰애가 대학 갈 날이 이제 뭔가 저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수업 신청을 이제 지금 해요. 근데 여지껏 정말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뭐
본인이 다 알아서 결정하고 이랬었었는데 나 주변에 있는 우리 또 우리 동료들이 또 본인의 아이들의 무슨 다 과목을 다 보고서는 뭐를 골라야 되는 걸 또 다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나는 여지까지도 하지 않은 짓이었는데 새삼 내가 뭘 안 해주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겁이. 그래서 어저께 가서 혹시 뭐 도와줄 건 없냐, 무슨 잘해, 도와주지. 왜 물어봐, 그런 얘기를. 뭐를, 그거 하는 건 알고 있냐, 이런 거를 막 물어봤어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 그치, 내가 설명해줘야 되니까. 내가 할 건데 내가 설명해주고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여지껏 안 해줬었는데, 안 했었었는데, 새삼 물어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이제 거기 공부하는 그 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벌써 많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데, 엄마 몰랐어? 이러는 거에서 내가, 글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가 여지껏 잘 키워놓고서는 나도 사람인지라 사람들 그쵸. 만나가지고 네. 얘기하면은 누구는 뭐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거나 체크하면은 그게 내가 여지껏 했던 거랑 되게 약간 상반되는 일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뭐 원래도 얘기했지만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안 되는 그 거야,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가 약간 수양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그럼요. 맞아요. 그쵸. 그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또 주변에서 안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그 마음을 붙잡는 스스로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약간 일정 정도의 수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자기 혼자서 이렇게 수양을 못할 사람들한테는 자식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 얘를 통하여 자식이 오겠네요. 얘를 통하여 단련을 하거라. 근데 자식을 통해서 단련하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러면서. 대학 보내는 얘기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다른 부모들을 만났을 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막 그런 케이스. 근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아.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그 알럼나이예요. 미국 대학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뭐 아빠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간 게 아닌 거야. 그런 코스를 간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 관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뭐 이마에 뽀뽀해주고 아들이. 근데 그 아들도 내일 모레 60이야, 60 몇이야. 근데 그 90이 넘은 아버지한테 이마에 뽀뽀해주고 그리고 그 일하던 자기 한참 젊었을 때 일하던 얘기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애들을 여기에서 키울 거면 저런 어떤 패밀리 레거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서 애를 어디 좋은 데를 보낸 이게 결국에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이게 사실 좋긴 한데 다 안 하는데 나만 또 이러고 있으면 불안한 거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지. 그게 이 교육열이라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약간 그 fear. 불안해. 예.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아니, 충분히 이해해요. 그 부모들도 이해가 가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 일을 시작한 건 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근데 이게 아까 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자식이 딱 나오면 처음부터 너무 사랑할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신기해요. 일단 처음에는 딱 보고 뭐지? 신기한데 얘가 내 자식이야? 진짜야? 약간 이러면서 뭐야 왜 이렇게 얼굴에까지 털이 있지? 처음에 이제 아이를 딱 품에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믿어지지 않고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자식이니까 책임감은 생겨. 얘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책임감이 확실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늘어나니까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겁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수준이 되니까 거기서 점점점 저 정이 쌓인달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당연히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당연한 걸 생각했지만 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트 뿅뿅 막 이러고 막 너무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부모야 뭐 신기하다 그러고 막 뭐 어떻게 잘못하면 다칠 것 같고 며칠 전에 막 유튜브를 돌려보다가 에미넴에 관한 걸 좀 봤어요. 그 딸내미. 네, 딸내미 딸내미 관한 진짜 얘기. 이뻐하잖아요. 근데 에미넴이 3살 땐가 아빠 집 나가고 엄마도 개판이고 막 엄마도 애 보고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나중에 랩에 막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아빠가 나중에 에미넴 뜨니까 연락 왔어요. 끝까지 안 만났어요. 네. 뭐 막 변명을 하는데 근데 내가 봐도 변명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확실히 뭐 이렇게 그냥 내가 DNA를 전해줬다고 그냥 그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한국에도 뭐 아동 학대도 있고 막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라고 하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약간 한켠으로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이렇게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성장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내가 수양을 쌓아가면 돌을 닦잖아요. 돌을 잘 닦은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아들이 겁나 말썽꾸러기예요. 뭐 기상천외한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애를 절대 못 혼내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약간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저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보는 것 같아갖고 차마 이렇게 못 혼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진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저희 아들은 크게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사고 치는 친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생각이 겁나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그때 엄마가 딱 이랬겠네. 딱 그 생각. 그리고 막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도 자식을 낳아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너도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치. 아 진짜 맞아.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덕분에 애 덕분에 마음속으로는 아마 부모 생각을 좀 많이 맞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내가 가졌을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대사도 다 기억나요. 저는 그 엄마랑 그렇게 전화를 막 자주 하진 않지만은 그런 생각이 나면은 엄마한테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엄마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때 잘 얘기를 해줘서 내가 내 애한테도 잘 얘기할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꼭 그래 너가 자식을 낳아서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아이를 매개체로 맞아요. 내 엄마를 이해하고 내 맞아요. 아빠를 이해하고 약간 또 자식을 낳고 나서 제일 감사한 부분이 부모님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그냥 계속 티네이저 같은 그런 딸이었어요. 엄마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그런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 가면서 그냥 부모님이랑 빠이빠이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거의 엄마랑 산 적이 없죠. 그러고 나서 난 결혼을 하고 이제 심지어 미국까지 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애를 낳고 엄마가 그 한우조리 해주려고 처음 미국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커서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처음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처음 했고 아 내가 생각했던 엄마에 대한 이미지와 막상 대화를 나눠본 엄마의 이미지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엄마도 되게 막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라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막 크림빵 이런 거 너무 맛있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딱 엄마랑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소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그거를 진짜 한 30평생 지나고 나서 이제서 엄마를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애가 한 2주 빨리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제 예정일에 맞춰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어허. 그거보다 훨씬 일찍 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한통 생기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뭐 정신이 없잖아요. 병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러면서 전화기를 둘 다 아무도 못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엄마는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 낳고 연락을 바로 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그 병원 갔어요라고 문자 보낸 이후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엄마에 대해서 되게 왜? 원래님 우세요? 울고 싶어. 아니 내가 왜 웃었냐면 저는 첫째 애기 나로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셋 다 제왕절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산통을 겪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우는 게 아니라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나 이제 첫째 애 낳으러 들어가. 그랬더니 무섭겠다. 무서워서 어떡해. 아프면 어떡해.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웃었네요. 아니 그래서 저 임신했을 때 한 8개월쯤 됐나 막 배도 막 뭉치고 근데 이게 첫애니까 이게 왜 뭉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배가 이렇게 땡기는데 아프긴 한데 또 참을만도 해.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그거 땡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딱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였어요. 근데 진짜 그 말과 엄마가 대신 낳아주고 싶어. 그 말은 정말 약간 아직도 얘기하면 좀 울컥한데 그게 그냥 뭐 구구절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이게 현실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엄청나게 위안이 되고. 근데 정말 엄마라는 존재 한마디는 어쩔 땐 정말 그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그 처방전이나 약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와서 저도 혼자 지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받고 이러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딱히 뭐 병원에 가도 뭔진 잘 모르겠고 막 이럴 때 엄마한테 말을 하면 엄마가 그거 어쩌면 엄마가 저를 알아서 엄마도 다 겪어온 거라 야 너 그거 신경 써서 그래. 그냥 며칠만 있어봐 괜찮아져. 그럼 정말로 그 툭 던지는 엄마의 한마디에 그냥 뜨뜻한 거 먹고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에 나 이거 죽을 병을 암 아니야? 막 이랬던 것들이 싹 사라질 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진짜 엄마라는 존재의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그죠. 지금 엘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마라톤 하면은 그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뛸 수 있게 옆에서 같이 뛰어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내 자식이 그렇게 뛸 수 있게 옆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뛰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인 것 같아요. 부모란 존재가. 그러니까 같이 끝까지는 갈 수 없지만 제 속도를 가져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물론 너무 많겠지만 굳이 그냥 뭐 하나 정도 이럴 땐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거 있어요. 사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무장해제가 돼서 웃을 일이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그쵸. 내가 정말 이렇게 아이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천진난만해지는 경험을 애를 낳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애랑 눈높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 앞에서는 정말 약간 진짜 순수해지는 것 같아. 얘 때문에 내가 순수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의 청소년기 이전에 사실 잊고 지냈는데 내가 이 나이 때 어땠지? 그때 내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나의 정말 이렇게 잊고 싶은 과거부터 다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 아이와 맞춰보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되게 좋은 경험들? 사실 다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내 자식으로 인해서 또 끄집어내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껴지는 게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어떨 땐 더 커요. 진짜로. 그리고 걔네들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는 그냥 세상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해도 혹시나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그래도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금방 용서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줄 자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기대치도 못했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진짜 행복해요. 그래, 오늘은 니자 왜 앉아에서 자식, 이 자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 자식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오신 또 니자님께 땡큐 베리 감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덕혜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니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헛! 엘리? 뉴욕은 원래 덕혜.